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자 심리극 디렉터로 활동 중인 배영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빠로서 쌍둥이 육아를 하고 있고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서행동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들과 상담하고 부모님들과 양육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심리극과 관련된 문장을 보내드리고 빈칸을 채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심리극은 무엇무엇이다인데요.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심리극은 다리 놓기이다 라고 답장을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극을 진행해 보면서 참여자들이 함께 웃고 울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것을 중점으로 좀 함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심리극 진행자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디렉터의 개인의 힘이 아닌 참여자 집단의 힘으로 서로 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저는 일회기성으로 심리극을 진행하러 다니는데 드라마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참여자들이 생각할 때 디렉터인 제가 잘해서였다기보다는 참여자들끼리 마음을 나누어서 그게 잘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참여자들끼리 연대하고 모일 수 있는 그 바탕이라든지 서로에게 감사하는 모습들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심리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심리극을 경험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우연치 않게 2008년도에 제가 보조자로서 참여를 했고요. 그때 가족 심리극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활동하던 사회극 동아리에서 함께 한번 가보겠냐라고 선배들이 이야기를 해서 함께 가봤었는데 보조자 역할을 하면서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고 이게 연극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도와줄 수 있구나.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나눌 수 있구나. 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이거 하고 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첫 심리극 진행은 2009년쯤에 제가 우연한 기회로 군대에서 심리극을 우리 군인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당시에 역할 바꾸기를 해보면서 2등병 1병이었던 분들이 장군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선임들이 본인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장군 역할을 하면서 본인을 괴롭혔던 선임들을 벌 주기도 하고 얼차려도 시키고 이러면서 좀 해소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억이 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설프고 그렇게 해도 되나 싶기는 한데 당시에는 되게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지금의 저를 또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극 하면서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사례는 차별하신 노인분의 심리극이었어요.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문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녀분이랑 차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심리극 처음에 이제 웜업 준비 작업을 할 때부터 계속 그분이 꼭 한 번만 만나고 싶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리극 주인공으로 나오셨고 꼭 한 번 만나고 싶다의 주인공이 본인의 자녀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심리극에서 꿈 장면 통해서 사별한 자녀를 만나게 해드렸고 그분이 참 많이 우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본인이 딸 역할로서 엄마는 그래도 살아. 나중에 언젠가 만나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그 장면들이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 자리에 있던 참여자 모든 분들이 함께 울고 위로해 주셨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만약에 심리극이 배영민 선생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말씀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심리극은 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빙의자 기법을 사용해서 저 스스로한테 좀 이야기를 고민을 조금 더 해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리극을 진행을 하면서 다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제 드라마를 하면서 나였으면 이 사람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마음은 어땠을까? 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배영민만의 틀에 갇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더 수용할 수 있을까? 더 편견 없이 색안경 끼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까? 있는 그대로.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문장을 하나 소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사이코 드라마 액트북이라고
김주현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거기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대본 없는 즉흥극인 사이코 드라마의 무대에서 디렉터는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주인공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순간순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사이코 드라마 무대를 통해 주인공이 재경험과 통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융통성,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소개를 시켜드렸냐면 저 역시도 인간 배영민으로서 그리고 심리극 진행자로서 이 책에 나온 요 문장에 나온 개방성과 융통성,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의 인생에서 이 개방성, 융통성, 통찰력, 저의 인생의 미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선생님의 사이코 드라마 액트북도 읽어봐야 되겠고요. 이론과 실제가 잘 어우러진 책이라서 제가 적극 추천하고요. 저도 언젠가는 이러한 책을 써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드치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영민 선생님께서 국내 심리극 발전을 위한 선생님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를 말씀 청하고 싶습니다. 사실 국내 심리극 발전까지는 제가 기여하는 바는 좀 거창한 표현인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제가 심리극으로 만나는 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심리극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아, 그거 되게 따뜻했어 혹은 되게 편안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제가 좀 참여자들을 위한 드라마를 진행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영민 선생님께서 직영주가 되어서 배영민 선생님께 말해보는 직영주가 되어 말해보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선생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배영민 선생님만의 심리극을 위해 정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심리극을 향한 마음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쭉 유지되기 바라며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영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영민 선생님, 저는 배영민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저를 찾아와 주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인상 깊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은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극과 관련된 이벤트를 했을 때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어디서 많이 뵌 분이 앉아 계시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인사를 나눴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그 배영민 선생님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 저를 찾아와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심리극 진행을 보시고 또 같이 또 참여도 하시면서 그 과정은 배영민 선생님의 배영민식 심리극 구축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심리극을 배워가고 알아가신 분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분이, 그리고 또 저를 만나주신 분이 배영민 선생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 또 인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영민 선생님께서는 배영민식 심리극을 지금 이제 계속 구축하는 중이고, 그것을 직접 심리극 진행을 통해서 가지고 계시고요. 잘 정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영민 선생님께 뭔가 말씀을 만약에 드려야 된다면 대단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배영민 선생님 심리극 진행하실 때 보조자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함께 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영민 선생님 심리극 진행하신 걸 보면 특정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심리극 할 수 있다는 거, 특정 기법을 활용하지 않아도 심리극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더 폭넓고 좀 더 깊이 있는 심리극을 진행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영민 선생님께서 심리극을 향한 열정도 그 마음도
한결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심리극에 저도 함께 동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배영민 선생님의 열정과 마음에 저도 힘을 대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고요. 우리가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이드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여러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배영민 선생님께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일단 제목부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영상인데 사이코 드라마 디렉터의 조건과 자질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사실 제목부터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게끔 화두를 던져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영상 보면서 진짜 디렉터의 조건은 무엇일까? 진짜 디렉터의 자질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영상을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진심을 전하는 디렉터가 진정한 자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한 영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50분이 다 되어가는데요. 이드치연구소 초대석에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청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오히려 저도 생각이 좀 더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제가 사실 말씀드렸다고 보다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한 거는 50까지였는데 선생님은 이 단어에서 70, 80, 90을 보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인터뷰를 준비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저의 이 심리극 인생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심리극 인생에 대해서 잠시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랑 인터뷰하는 것들이 기록으로 남잖아요. 이 기록이 미래의 저에게 심리극을 지속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의 인터뷰를 기점으로 또 다른 배영민만의 심리극을 계속 연구하고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공유해 주신 배영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드치연구소 초대석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드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은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회원 여러분의 힘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과 관련된 소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이나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메일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드치연구소를 후원하는 방법은 구독 클릭해 주시는 것 있고요. 그리고 영상과 게시글에 좋아요를 클릭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방법은 멤버십 가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드치연구소 초대석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